안녕하세요. 패스트젤리 루비 디렉터 조아름입니다. 뒤늦은 랠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젤리 파워리더스 리더님들이랑 골드 리더스 분들이랑 여기 허브티 탔고 밤이어가지고 저 혼자서 괜히 소근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루비가 되고 나서 그때야 얻은 깨달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직급이라는 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전을 해서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뤄낸 것 자체로 그냥 뭔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확 확장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중요했던 게 갑자기 별게 아닌 게 되기도 하고, 이 일에 있어서 그게 뭐 예전에 중요했던 거를 무시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패스하고 넘어갈 것들이 이제는 좀 더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패스하면 안 되고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루비가 되기 전에 뭐 각각의 직급을 하고 또 좌절도 겪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얻는 깨달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실력이 되고 있었구나. 아직도 저는 너무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시도했던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해봤지만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모든 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직급을 안 가는 게 제일 편안해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 거고 변화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 직급을 도전할 때는 엄청난 집중력과 밀어붙이는 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집약된 에너지를 썼을 때에 확 커지는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한 단계 한 단계 부수고 한번 알을 깨보고 직급 하나하나씩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바다가 좋은지 산이 좋은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산이 더 좋아요. 근데 바다도 안 들어가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좋고, 산도 산을 타기보다는 그냥 산 속에 있거나 산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고른다면 산이 더 좋다. 새소리, 풀 냄새, 나무 냄새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파트너에게 이런 실수 후회는 하지 말라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란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저는 유산화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화를 직접 알아보고 회사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누군가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소개시켜줬다면 할만하지, 혹은 나한테 제안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유산화를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만 보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결단하고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스폰서를 보지 말고, 스폰서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 그리고 유산화 이 두 개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중심을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을 믿고 하겠다는 파트너가 생겼을 때도 그 고마운 마음에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쩔쩔매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유산하는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일이잖아요.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건 잊지 마시되 꼭 그분이 유산화랑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나 한 명의 영향력으로만 그분을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져요. 쫄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나를 믿고 한 사람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일은 내가 유산화랑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스폰서 파트너는 함께 각자의 삶의 목표를 갖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동행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나의 유산화의 이유가, 그리고 나의 파트너의 유산화의 이유가 누구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일이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목표가 골드였다고 알았는데 루비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유산화를 나 유산화 다 해야 될 거야, 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너무 도전을 해보고 싶고 해서 막연히 우선은 골드를 목표로 해보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쵸? 저 처음 해보는 일이고 했어서. 근데 제가 이 유산화를 하면서 그릇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일을 나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감을 잡아가고 좀 정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산화 나는 몇 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지금은 사실 내가 이 유산화라는 일을, 그리고 유산화라는 이 가치를 평생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유산화를 평생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언젠간 그럼 나도 루비도 되고 에메랄드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당연히 되겠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산화가 참 그래요. 내가 처음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멋있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나한테도 그게 목표가 되고 또 도전할 새로운 힘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골드에 멈춰 있다면 그게 과연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까? 저도 누군가의 승급과 누군가의 성장으로 마음에 있었던 씨앗들이 막 움직여졌듯 나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제가 또 골드 자리를 빨리 이렇게 치워줘야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나도 골드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죠. 루비 되신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좋아 보였고, 그쵸? 골드보다 루비가 좀 더 뽀대 나잖아요. 루비가 어느 순간 되고 싶더라고요.